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김경열입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따님의 의학 논문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만든 영상들도 너무 많고 제 채널이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원래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만들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그 논문의 교신 저자이신 단국대 의대 교수님은 그 고등학생이 영어 번역을 잘해줬기 때문에 제1저자로 넣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학 논문을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이라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논문에는 출판 윤리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내용의 논문이라도 이 출판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학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죠. 연구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영국 출판윤리위원회의 저자 행동 지침을 보면 1. 저자는 자료를 단순히 모으거나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개념, 설계, 분석 및 논문 작성 기여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1저자의 역할은 논문의 개념을 잡고 연구 방법을 설계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거지 단순 자료 수집이나 번역은 제1저자의 조건이 아닙니다. 2번을 보면 학문 업적에 대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연구 초기에 누가 저자가 되고 누가 감사의 글에 들어가는지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제1저자라면 연구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사람이니까 연구 초기에 누가 저자가 될지를 미리 정해야 된다는 거죠. 단국대 해당 논문은 고등학생이 인턴으로 왔을 때 이미 자료가 수집되고 연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고등학생은 제1저자의 요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학생의 경우는 부당한 저자의 예시 첫 번째로 나와요. 1. 선물 저자. 공짜 저자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며 저자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시켜주는 것. 2주 인턴한 고등학생의 경우는 정확히 1번 선물 저자에 해당하겠죠. 밑에 있는 2번 유령 저자를 보시면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문제의 논문에도 유령 저자가 있겠죠. 단국대 교수님의 대학원 제자 아니면 레지던트들 중에 유령 저자가 있겠죠. 인터넷 댓글을 보면 국내 학술지에는 별거 아닌 논문을 가지고 난리를 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같은 평범한 의사들은 그런 별거 아닌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내기 위해서 레지던트 전연차 때부터 1년에서 2년을 걸쳐서 논문을 디자인하고 환자 케이스를 모아서 전문의 따기 전에 겨우 한 개의 논문을 제1저자로 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2주 동안 인턴하면서 제1저자로 SCI급 논문을 냈다는 건 정치적인 선입견 없이 정말 사실관계로만 보면 불가능한 일이고요. 설령 그 학생이 진짜 폰 노이만 이상의 천재라서 제1저자로 논문 작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환자 정보 유출과 관련된 더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 고등학생이 신생아들의 유전자를 연구하는 해당 논문을 제1저자로 주도했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신생아들의 의료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보단 선물 저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단국대 교수님은 인터뷰에서 초등학생 방학숙제 해주듯이 간단하게 제1저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면서 인생을 갈아넣고 있는 대학원생들, 레지던트들이 교수님 인터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를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아무리 국내 학술지라도 의학 논문 제1저자는 무슨 어린아이 장난감 주듯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그건 의학을 모독하는 발언이고요. 교수님의 동료들 그리고 지금도 연구실에서 밤을 새면서 공부하고 실험하는 진짜 연구자들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저는 의대 교수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제 지인 중에서 의대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병원에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힘들게 연구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가 그나마 굴러가는 거죠. 교수님은 부끄럽지 않다고 인터뷰하셨지만 만약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제자들, 동료들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변호하셔야 되니까 그런 변명들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정말 황당했던 건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따님을 변호하던 국회의원들의 발언이었어요. 보편적인 기회, 열려있는 기회, 누구나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신청하고 노력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에게 열려있는 기회. 이 뉴스를 보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이 논문 사태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암암리에 있었죠. 교수들끼리 서로 자식들 이름을 논문에 넣어준다든지 제1저자는 최소한의 상식이 있으면 못 넣겠지만 논문 끄트머리에라도 이름을 넣어주면 대학 입시에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고 감옥 가신 분들도 있고요. 저는 이때까지 그걸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양심을 저버리는 범죄 행위라고 알고 있었는데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정당한 기회라고 말씀하시니까 뉴스 보다가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교육감이라는 분은 이 SGI급 의학 논문을 미국 초등학생이 쓰는 수준의 에세이라고 말씀하셨죠. 너무 놀랐습니다. 교육과 학문은 순수해야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교육과 학문이 이용되는 건 절대 정상적인 사회에서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읽었었는데 요즘 뉴스들을 보면서 갑자기 이 책을 한 번 더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책 내용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거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돈으로 사면 가치가 변하는 것들인데 마이클 샌델 교수에 따르면 학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람들이 의사를 돈밖에 모른다고 욕하면서 그래도 이 사회의 엘리트로 인정할까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노력해서 전문성을 획득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에는 학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그래도 최소한 학벌이 좋은 사람은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간 거라는 사실은 인정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입시 전형이 너무 복잡해져서 저같이 그냥 고등학교 때 별다른 대외 활동 안 하고 EBS만 보고 공부했던 학생은 도저히 명문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 점수만 가지고 전액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입학했었는데 제가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학종관리해서 수시로 의대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한 5, 6년 전에 제가 공부회 할 때 의대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동아리 신입생 중에 2명이 존스 홉킨스대에서 학부를 마치고 저희 의대로 왔더라고요. 아니 의전인가? 뭐 어쨌든 신입생들한테 너 어디 학교 나왔어?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다들 외국 학교나 강남에 있는 명문고라서 우리 때랑은 좀 바뀌었구나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때는 과학고, 외고 출신들이 많았는데 걔네들이 저 같은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확실히 공부를 잘하긴 했어요. 예과 때 학교 출신별로 평균 성적을 내보면 과학고 친구들이 일반고 친구들보다 평균 10점 정도 높아서 아 얘네들은 진짜 똑똑하구나 생각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명문고 학생들의 수준이 높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님 따님 케이스를 보면 요즘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부모의 능력으로 학벌을 살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학벌의 의미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 사람의 머리와 노력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였다면 요즘은 부모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 이야기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고요. 의사로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 이야기하자면 고등학생이 2주 인턴으로 참가해서 제1저자로 SCI급 의학 논문을 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